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꾼 꿈과 점을 봤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쪽잠을 자더라도 낮잠을 자더라도 항상 저는 꿈을 꿔요. 그냥 자기만 하면. 그래서 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꿈을 안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꿈을 맨날 꾸면 진짜 피곤하고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꿈을 안 꾸고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다라는 생각 없이 매일매일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꿈을 꾸고 일어나서 다시 그 꿈을 열심히 상기하는 게 아니면 잘 기억이 나진 않고요. 이제 무슨 꿈이었지 이런 걸 상기를 하면 이제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위 눌렸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가위에 눌려도 귀신이나 뭐 소리 이런 게 들리진 않았고 그냥 똑같은 내 방인데 몸만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항상 가위를 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살았던 방에서 이제 좀 가위에 좀 심하게 눌렸던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살면서 사실 가위를 좀 많이 눌려봤고 이제 무슨 소리도 들리고 이제 뭐가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제 첫 번째 집에는 중문이 있었거든요. 그 부엌이랑 이제 방이 분리가 된 문으로 분리가 된 형태였는데 처음에는 가위에 눌리면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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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그릇 깨는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이렇게 그냥 그래도 그 상태로 좀 있다가 금방 깨고 이걸 좀 반복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딱 자는데 또 가위에 눌렸어요. 역시나 막 이런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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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더니 그 중문을 열고 엄청 큰 어떤 엄청 길고 키가 한 천장까지 닿을 정도의 키였고 엄청 크고 그리고 아예 새까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새까만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공주님 안기로 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가위에 눌려 있었는데도 제가 몸이 이게 뜬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중에 떠서 내 침대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가위에 눌려 있었지만 느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따라가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발버둥 치면서 확 깼어요. 그리고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그런 가위 눌린 게. 그래서 그때 주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금이랑 팥을 좀 놔두면 뭔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문 바깥에 소금을 좀 덧고 또 저도 막 찾아봤어요. 막 인터넷 찾아보다가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 모양이 악을 내쫓고 지켜주는 무늬래요. 이 무늬거든요. 이 무늬를 이제 그려가지고 그 문에다 조그맣게 붙여놓고 밑에 이제 소금을 두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위에 눌리긴 눌렸는데 이제 그 중문을 이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중문 밖에서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 막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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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 막 설거지하는 소리 이런 게 그 중문 밖에서만 들려오는데 이제 안으로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약간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때를 계기로 좀 소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쫓는 거를 조금 믿고 나쁜 꿈 꾸거나 그러면 좀 소금을 치기도 합니다. 처음에 살았던 그 집이 조금 음기가 강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이 없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집에서는 아직도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봤거든요.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 안 눌리는 건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꿈이 되게 잘 맞아요. 저는 좀 좋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저한테 일어나요. 되게 좀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막 옛날에 햄스터를 키웠는데 햄스터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낳는 줄은 모르잖아요. 아직 어리고 저도 아기였고 이 햄스터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햄스터가 새끼를 낳기 전날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일어나니까 햄스터가 새끼를 낳아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게 이 햄스터가 새끼 낳는 걸 미리 알려주는 꿈이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어렸을 적부터 막 이런 예지 관련된 꿈을 꿨거든요. 약간 그냥 꿈속에서 반 친구 중에서 유난히 갑자기 이렇게 뚱 하고 보여주는 그런 꿈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반에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꿈을 꿨는데 또 막 TV가 고장나는 꿈을 꿨나?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우리 집 TV가 고장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꿈을 꿨던. 또 제가 재수할 때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 경북대학교 약대에 하나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합격
하겠지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재수 학원에서 꿈을 꿨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돈을 주시는데 막 다발로 돈을 저한테 주시는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그 경북대 약대에 1차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저한테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좀 꿈을 꾸거든요. 꿈이 좀 맨날 꿈을 꿔서 그런지 꿈이 좀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꿈을 꾸면 좀 해몽 같은 것도 쳐보기도 하고 뭐 무슨 일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근데 제가 18살에 꿨던 꿈이거든요. 고2 때. 고2 때 꾼 꿈인데 고2 때 그 꿈속에선 저는 25살이었어요. 지금 나이죠? 그리고는 제가 같은 반 친구한테 시간이 거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꿈도 굉장히 생생했어요. 그래서 딱 깨어나서 나의 25살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는 18살이었으니까 7년이나 남았네? 한참 남았잖아.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어느새 25살이 되어 있고 글쎄요, 저에게 25살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까요?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꿈과 점을 같이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제가 예전에 전화 신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꿈을 자주 꾸죠? 또 꿈 잘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네 이러니까 제가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전화 신점 녹음했던 걸 조금 들려드려 볼게요. 네가 혹시 꿈 잘 꾸지 않아요? 잘 거야. 꿈도 잘 꿨죠? 굉장히 예지력이 있어서 그래요. 예지력도 있고 나름대로 촉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얼굴도 이쁘지만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울한 성질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무턱받는 걸 싫어하지만은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얼굴이 예뻐요. 얼굴도 예쁘고 누군가 나를 훔쳐가려고 못 섞으면 훔쳐가려고 바로 훔쳐가잖아, 그죠? 인기가 있어요, 이성한테는. 그래도 본인이 예민하면은 집착이 가요. 그 집착이라는 말이 병으로 변하거든요. 사람은 26년도에 들어와요. 27년도, 28년도. 이때부터 이제 결혼을 할 남자가 들어와요. 또 혜연 씨는 고독하고 외로운데 여행 같은 거를 좀 즐기시면 좋고요. 다니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 복도 있네요. 부모님한테는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가 잘해주죠. 사회적으로 욕심은 많아요. 그리고 혜연 씨는 눈물도 많아요. 근데 하다 나면은 튼튼튼튼한데 하다 나면 하나 엎어버리면서 26년도 남편감이에요. 26년도 8, 9, 10월달에 들어와요. 남편감들이 사람이. 운이 풀리는 거는 27년도부터 확 풀려지거든요. 좋은 남편에 요때는 좋은데 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지만은 28년도 9년도에는 승진할 수 있는 기운도 있고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갖고 있어요. 결혼에 관한 문서예요. 남편은 말도 잘할 거예요. 남편감은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자식력도 있고 내년에는 우리 혜연 씨가 신경이 예민해질 정도로 신경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사 이동 수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사는 안 하죠? 그리고 조상들이 할머니 조상이 있어요. 조상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혜연 씨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묵묵하게 때를 기다리면 좋은 인연, 좋은 인생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좀 꿈에 예지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좀 많이 맞아 떨어졌거든요.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인 거? 그 다음 해에 신경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좀 신경증을 비슷하게 좀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는 할머니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힘든 일 생기면 마음속으로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저 도와달라고. 근데 항상 보면 저는 정말 힘든 위기 상황에서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는 겪지 않고 다 이렇게 다시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항상 좀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에서 뭔가 좀 탈출구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차 면접을 2개를 봤었고 무역회사랑 이제 그 항공 관련된 회사 이렇게 2개 붙었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항공회사 면접을 너무 잘 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역회사는 모르겠지만 이 항공회사는 100% 붙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공회사 안 되고 무역회사는 붙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공기 회사 더 잘 받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항공회사 떨어지고 이 무역회사를 붙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 무역회사 최종까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글쎄요, 뭐 근데 너무 긴장을 한대 이러시는 거예요. 긴장만 안 하면 다 좋은데 인상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이동수가 있으니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된다가 아니라 될 것 같다 약간 추측이셨는데 이제 최종은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사를 했던 건 맞고 또 너무 긴장을 해서 떨어진 게 맞는 게 제가 긴장 안 하는 약을 먹고는 지금 다 붙고 있거든요, 면접을. 그래서 좀 막 이런 신점 봤던 게 정말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신점을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왜냐면 너무 이거에 의지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에 막 맹신하게 되고 돈을 막 갖다 바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점을 보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꿈 이야기와 제가 신점을 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거기서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신점을 보지 않고요.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이러한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